안녕하세요, 셴박입니다. 오랜만에 생방은 아니지만 생방 이제 스트리밍을 준비했고요. 한동안 유튜브에 스트리밍 올릴 때마다 중간에 계속 끊겨가지고 못 올리고 있었는데 요즘 다시 자연스럽게 또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리밍부터 천천히 진행하면서 앞으로 생방 진행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51번째죠. 51번째 연필 드로잉으로 진행했었던 영상과 그 다음 버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을도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이제 풍경을 많이 그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연필을 이용해서 드로잉하는 방법 두 번째로 제가 준비했고요. 호수와 뭐 집이 있는 오두막이 있는 그런 풍경이에요. 호수에 비치는 이미지를 그리는 방법, 그리고 또 가을 하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구름이 있는 맑은 가을 하늘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단풍나무 색깔처럼 이제 붉은기가 있는 나무들의 잎을 표현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종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특히나 이제 그 풍경 드로잉을 진행을 하실 때 되게 어려워하시는 이제 구도를 잡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재료는요, 스테들러 거고요. 스테들러 연필은 이제 EB하고 H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찰필을 준비했고요. 이 재료들을 이용해서 오늘 진행을 할 건데요. 특별히 이제 H하고 EB 연필을 준비한 이유는 좀 이제 연한색 연필로 진행을 하다가 좀 진한 부분들에서 조금 더 진한 색 연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진행할 이미지입니다. 오늘 진행할 이미지고요. 호수에 있는 뭐 집도 한 채 보이고 나무도 있고요. 단풍이 든 나무 같은 느낌이죠. 우리나라 풍경은 아니고요. 이미지 무료 이미지 사이트에서 포온 이미지인데 일단 뭐 제가 오늘 이제 그리고 싶은 이미지들의 느낌들이 있어서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먼저 구도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경 그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구도일 것 같아요. 어떤 구도를 어떤 식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되게 이제 효과적으로 그림이 나오느냐, 또는 뭐 시원하게 보이느냐, 뭐 재밌게 보이느냐, 이런 것들이 거의 결정이 되는데요. 오늘 들어갈 구도는 이제 수직과 수평을 이용한 구도라고 하죠. 전형적인 이제 멀리 보이는 풍경들을 그릴 때 흔히 쓰는 구도인데요. 수평과 수직이 들어가 있는 구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직으로 들어가 있는 풍경의 느낌이 보통 이제 정적이거나 고요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을 주는데, 풍경 구도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쓰게 되는 구도 방법입니다. 이 구도는 일단 크게 봤을 때 위, 아래 들어가는 화면 분할이 이루어져 있고요. 오른쪽이 크게 앞 공간에 들어오는 이제 나무 표현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절반 정도 위치보다 조금 더 위쪽에 풍경을 들어갈 때 구도를 먼저 이제 잡는 방법입니다. 위치를 대략적으로 가늠을 하고, 뭐 절반보다 조금 더 위쪽이니까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요 라인이죠. 언덕에 있는 라인, 그리고 뒤쪽에 중경 쪽에 있는 산의 라인, 이렇게 진행이 되고, 가운데 정도의 집이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뒤쪽으로 뭐 산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 우측 공간에 보면은 이제 나무가 들어가는 위치가 있죠. 나무가 들어가는 나무 줄기, 크게 들어가는 가지가 줄기 부분이 수직으로 공간을 잡고 있고, 약간 휘어 있는데 이렇게 휘어 있는 이제 수직 수평 구도가 되겠습니다. 나무가 들어오는 공간이 나오고, 거기 앞에도 또 나무가 하나 있고요. 이쪽 뒤쪽 공간에도 나무가 좀 더 진한 나무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호수 같은 경우가 라인이 앞쪽 라인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퍼져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중간에 이제 호수의 라인이 있고, 이게 이제 비친 모양이 그려지는 거죠. 비친 모양이 있고, 대략 이런 느낌으로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위치가 중앙에 근처에 나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돼요. 비치는 현상 같은 경우 자세히 보시면 대칭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의 대칭형으로 이루어지죠. 대칭형으로 이루어지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집의 위치가 이 정도 위치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이즈는 뭐 조금 느낌에 따라 조금 키워서 왜냐면 이제 가운데 있는 집이 주제가 될 수 있는데 또 너무 작으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위치를 조금 키워서 그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이 구도라고 하는 개념은 대략적인 화면에 들어오는 구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정도 느낌이면 이제 구도가 대충 어느 정도 느낌으로 오겠구나 라고 하는 게 가늠이 되죠. 그래서 이 정도 느낌으로 일단 구도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구도 라인, 기본 라인의 틀에 맞춰가면서 본격적으로 드로잉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가 되는 가운데 집 위치부터 차근차근 드로잉으로 먼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위치를 잡으시고요. 저번 시간 저번 시간 들어갔던 드로잉들 대부분 이제 그 컨티뉴 드로잉을 유사하게 이제 진행을 하면서 흔들나 이제 스케치를 했었는데 요것도 이제 거의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완성도가 높은 드로잉을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컨티뉴 드로잉 정도의 느낌으로 먼저 들어가는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H 연필을 먼저 쓸 거예요. H 연필을 쓰고 그 다음 좀 더 진한 EB 연필을 가지고서 다듬어주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H 연필로 먼저 위치를 먼저 잡으시고요. 자, 집부터 천천히 들어가 볼게요.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드로잉이 진행이 되게 되면 굉장히 스피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스피드한 느낌을 살리면서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틀린 부분들이 있더라도요.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형태가 조금 다르게 나온다든가 조금 달라졌다고 그래서 너무 그게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진행하시면서 풍경 드로잉의 맛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집이 나왔고요. 길이 있고 나무 뒤쪽으로 집 뒤쪽으로 조그만 나무가 있고요. 이런 데가 있고 언덕배기에 모양이 좀 나오고 나무의 느낌이 잎이 넓은 그런 나무는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약간 이제 그런 나무 형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잡으시다가 좀 실루엣으로 좀 이렇게 가시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일단 최대한 라인을 살려서 먼저 드로잉을 하신 다음에 좀 더 진한 연필을 가지고 명암을 조금 잡아주면서 컬러 관계나 밝음과 어둠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느낌들이 조금 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 이파리들을 먼저 잡아주시고요. 줄기는 쭉 뻗어주시고 잎사귀 느낌들을 잘 잡아주시고요. 네.
너무 똑같이 그린다는 느낌보다는요, 풍경이기 때문에 진짜 느낌을 찾아간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십니다. 그리시기도 훨씬 더 편하시고요. 풍경의 느낌도 오히려 더 잘 나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풍경 느낌도 훨씬 더 잘 될 수 있고. 자, 이게 이제 수면의 위치가 되겠죠. 호수 수면의 위치가 쭉 들어오고, 중간에 또 길도 하나씩 또 보이고요. 바로 이제 호숫가에는 억새풀이 좀 자라있는 것 같고요. 억새라고 하나요? 갈대라고 하나요? 강이 있으니까 갈대, 호수나 강이 있으면 갈대라고 보통 부르는 것 같은데요. 이 갈대가, 갈대는 아무튼 그 호숫가 주변에 있는 물풀이죠. 물에서 자라는 풀 같은 게 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라인이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큰 나무가 위치를 할 거고요. 자, 집 뒤쪽으로 들어오는 산의 라인부터 먼저 잡으신 후에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것 같아요. 보시면 요 사이에 또 나무 산이 산자락이 하나 또 보이죠. 좀 더 삐죽삐죽 튀어 올라와 있는 산의 모양이 보이고요. 지가 하나 나온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제 찰피를 이용해서 되게 밝고 담백하게 뺄 거고요. 멀리 있는 산은 이제 눈이 쌓인 산 같은데 일단 이렇게 라인 잡아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요, 스케치 없이 그냥 바로 톤을 깔고서 나중에 지우개로 구름 표현을 한번 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자, 일단 이제 물에 비친 표현이 들어가겠죠? 물에 비친 표현이 들어가는데 밑에 이제 언덕의 느낌, 거의 대칭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쭉 뻗어 있는 형태들의 위치만 그대로 밑으로 내리셔가지고 대칭형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우선 이렇게 들어오겠죠? 방향이 대칭형을 이루면서 비슷한 높이의 느낌을 잡아서 그리시고 쭉 가면서, 자, 여기서도 비슷한 느낌의 나무들을 좀 주시는데, 물 주변으로 들어가게 되면 되게 흐려지는 느낌이 또 있어서 대충 그려주시면 됩니다. 라인을 좀 잡아주시고 대충 그려주시고 됐습니다. 자, 이제 뭐가 남았죠? 앞에 있는 큰 나무 남았죠? 이 나무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뻗어주면서 중앙에는 가지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나뭇가지는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좁아지죠. 기본적으로 좁아지는 현상이고요. 자, 이게 굉장히 이제 귀찮은 나무의 느낌이에요. 가지를 뻗어주고 사이사이 또 가지 사이에 잎사귀를 올리고, 잎사귀도 그렇게 넓은 잎사귀가 아니라서 잎사귀도 계속 이렇게 일자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이 과정이 조금 귀찮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이거 몇 번만 해보면 손이 반복적으로 기억하고 움직이게 되거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이 나무 겹쳐서 뒤쪽에 또 집 근처에 있는 단풍이 든 나무들이 또 이렇게 줄비하게 놓여져 있고요. 이 나무 뒤편으로 이렇게 또 나무들이 있고, 나무들이 빼곡하게 겹쳐져 있죠. 그리고 진한 색깔 나무, 이제 단풍이 들지 않은 진한 색깔 나무들도 좀 있어요. 위치는 대충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실루엣 위주로 들어가는 부분들도 좀 남겨놓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나무 느낌 잡아주시고, 줄기의 느낌만 좀 이렇게 살려주시고, 나무의 잎사귀 느낌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가능하겠네요.
이 정도에 이제 모여 있는 나무들 아래는 바위섬 같죠? 바위섬이 하나 위치를 하고 있고요. 뒤쪽이 지금 앞에 있는 나무에 가려서 지금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이 정도에 있는 바닥이 이 정도 있고요. 수면에 이제 비친 모양을 보니까 이게 이제 바위섬 같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나무가 있고 불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운데 집을 안 그렸네요. 집을 이제 그려놓으면 약간 들어가면서도 조금 이제 흐리게 들어가는 느낌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비춰지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색이 필요한 부분들은 이제 색을 좀 깔아주면서 표현을 할 거고요. 지우개로 또 이제 뒤쪽 부분에서 표현도 좀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된 상태에서 연필을 바꾸신 후에 진한 부분을 먼저 이제 잡아볼 거예요. 드로잉 개념으로만 그냥 생각을 하면 한 요 정도에서도 이제 드로잉이 끝날 수가 있죠. 드로잉이 끝날 수가 있는데 진한 부분에 이제 색을 넣으면서 묘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을 조금 진행을 해서 드로잉에서 약간 표현, 이제 명암의 표현이라는 입체적인 표현이 좀 들어가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가운데 있는 집부터 조금 진한 연필입니다. 진한 연필이고요. 드로잉된 상태에서 드로잉된 맛을 좀 살리면서 이렇게 색을 놓으셔도 되고요. 다시 여기다가 이 드로잉된 형태들이나 위치들을 활용을 하면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손의 바닥면이 닿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저분해지거든요. 약간 띄우고 이런 식으로 약간 띄우고 새끼손가락을 조금 받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연필을 살짝 떼우시고 색이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어떤 형태다라고 하는 거를 뭐 확대해서 지금 보면서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대략 보이는 느낌들을 그려줄 거고요. 풍경할 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는 만큼 그리면 돼요. 보이는 만큼 그리시면 되는데 간혹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생각하시다가 이제 이게 뭐지? 라고 고민하시다가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풍경은 그냥 보이는 만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형태 표현을 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도 있고요. 어두운 부분 표현을 한 거죠. 라인들을 다시 한번 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좀 진한 부분도 위주로 좀 따주시고요. 한 번 더 찍어주시는 느낌으로 진한 부분들 한 번 더 잡아주는 느낌으로 나무나 진한 부분들을 좀 잡아주시면서 표현도 따라서 좀 진행이 돼야겠죠? 표현도 좀 진행 같이 해주시면서 길 옆으로 좀 진한 색깔들이 좀 모여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점점 이제 표현하면서 불이 비치는 부분까지 이제 쭉 진행하면서 내려갈 건데요. 적당히 이제 내려가면서 우리 이제
수면이 있는 부분에서 약간 대칭형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형태의 느낌도 조금씩 살리면서 같이 진행이 됩니다. 수면에 가까워지면서 어두움이 조금씩 생기죠. 깎여 있는 것처럼 아래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좀 생기고요. 자, 아래쪽에 비치는 부분, 이 부분과 대칭형으로 지금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대칭형으로 들어가면서 잡아주시고, 아랫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두운 부분이 들어오고, 나무가 있는 부분의 실루엣이죠. 색이 진한 부분들을 좀 더 찍어주시고, 지붕 아래에 어둠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어둠을 좀 찍어주시고요. 사실 이제 위에 있는 것보다는 부사가 훨씬 줄어들면서 톤도 좀 다운되는 거죠. 이렇게 조금 톤이 다운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물에 비치는 모습까지. 자, 이 가운데는 이제 집을 기준으로 해서 어두운 쪽을 이제 표현하고 들어갑니다. 뒤에 있는 산등성이 같은데요. 중경에 있는 산등성에 있는 뭐 나무의 간단한 표현들, 앞쪽으로 오면서 단풍된 나무가 있어서 색이 좀 밝아지죠. 중간중간에 명암 표현이 살짝 들어가고요. 이쪽에 아까 이제 잡아놨던 나무에서 어두운 부분만 한 번씩 더 잡는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어두운 부분만 한 번 더 잡는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시고, 중간에 있는 이제 줄기 부분이 좀 진하게 보이는 부분들을 좀 찍어주시고, 어두운 부분만 한 번 더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나무 줄기 아래 부분이 어두움이죠. 이쪽은 지금 이제 밝은 상태, 여기는 어둠이 들어와 있는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이제 입체 표현을 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림자 부분이 있고, 바위도 좀 박혀 있고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에도 색깔이 좀 더 진한 나무에 보이죠? 색깔이 좀 더 진한 나무 잎이 보입니다. 진하게 잡아주시고, 밝은 나무는 계속해서 실루엣 정도 느낌으로 연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연필을 바꾸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진한 부분에서 효과적인 명암 표현 방법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제 밝은색 연필도 힘을 세게 주면 적당히 이제 어두운 색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연필을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시면요, 힘이 좀 덜 든다고 그럴까요? 좀 더 수월하게 명암 표현이 가능해져요. 정말 세밀한 그림을 그릴 때는 연필의 가지수를 굉장히 많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아래쪽에 이제 비치는 모습들, 간단하게 이제 비치는 모습을 만들 때는 연필을 좀 이제 좌우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식으로
모양을 잡으시면 좀 더 시원하게 비치는 느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중간중간 이렇게 선도 조금씩 남겨주시고, 이 나무에 어두움이 또 들어오죠. 비친 부분 보시면서 어두워지는 쪽에 색을 좀 더 많이 써주시고,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뒤로 가서 맨 뒤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색을 많이 안 넣을 거고요.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문질러 놓고, 연필을 문질러 놓고 찰필로 문질러서 도움을 받겠습니다. 자, 적당하게 이제 올라온 것 같죠? 적당하게 올라왔고, 이제 뒤쪽에 여기 이제 비치는 색이 들어오고, 그렇죠? 자, 이것도 좀 더 어두운 부분에만 찍어주는데, 거의 줄기 부분에서 이제 어두운 부분이 나오는 것 같고요. 중간중간에 잎사귀나 이런 부분들인데, 좀 약간 이제 추가하는 느낌으로 비슷한 맥락의 느낌을 좀 더 추가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더 풍성해지는 나무 느낌, 그다음에 큰 나무 줄기, 단순하게 그려놨던 큰 나무 줄기를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줄기가 나가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게 형태 변화가 좀 생기거든요. 이런 것도 좀 자세히 보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나무를 표현하는 방법, 나무 줄기가 있고, 나무 잎들이 풍성한 게 아니라 길쭉길쭉하게 생긴 나무죠. 네. 그래서 앞쪽에 이제 있는 나무의 어둠을 잡아주시고, 충분히 나무 가지들을 좀 더 만들어 주시고요. 나무 가지들이 나가는 느낌도 자세히 보시면은 특징적인 어떤 형태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잘 표현될 수 있게 관찰해 주시고, 앞에는 또 나무 느낌 따라가면서 어두운 부분 위주로 먼저 보여주시고요. 줄기에 남은 잎들을 좀 만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하지만 꾸준히 만들어서 나무의 느낌을 좀 살려주셔야 됩니다. 가위로 이루어진 작은 섬이 하나 있고요. 그 아래 이제 비춰져 있는 형태로 조금 보입니다. 자, 뒤쪽에 좀 이제 진한 색깔의 나무가 있어서 사이사이를 이렇게 당기면서 뒤쪽 나무에 집중을 해주시고요. 전체적으로 톤이 좀 강하게 보이는 느낌이고, 사이사이 나무가 조금 세워져 있고요.
힘있게 좀 눌러주시고요. 앞에 나무를 좀 더 진하게 찍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구름 같은 경우도 표현 좀 할 건데요. 넓게 잡고서 비를 눕혀서 좀 넓게 넓은 면이 나올 수 있게 한 다음에 찰필로 문지를 수 있는 상태를 지금 일단 만들어서 찰필로 일단 문질러 주고, 그리고 나서 지우개로 묘사를 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호수 부분에도 찰필로 좀 문질러 주고, 일단 한번 문지른 다음에 찰필로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쭉 문질러주면서 구름이 좀 이제 진행될 만한 지 같은 걸 조금 이렇게 남겨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남기지 않아도 사실 지우개로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톤을 좀 잡아주고, 그리고 앞에 있는 이제 산이죠. 앞에 있는 산, 이런 건 이제 형태 실루엣 쪽에 좀 더 집중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 실루엣 쪽에 컨투어 라인이라고 하는데, 외곽 쪽에 실루엣에 집중을 해서 느낌을 살살 잡아주세요. 그렇죠? 자, 이제 물에 비친 부분 같은 경우도요. 약간의 문지르는 기법을 활용하면서 조금 더 물에 비친 느낌처럼 이제 내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로선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써주거나 세로선으로 묶어주거나 계속, 실황 부분 위에서도 살짝 옆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드로잉이 좀 진행이 됐죠. 자, 이제 구름 표현을 좀 해줄 건데요. 지우개로 들어가기 전에 손으로 한번 이렇게 문질러 놓으면 지우개의 모양이 훨씬 더 잘 보여요. 손으로 한번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구름의 느낌에 따라서 구름의 느낌에 따라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모양을 좀 잡아주시고, 모양, 구름 모양 따라가면서 지우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모양 그려놓고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지우개를
구름이 가는 방향대로 따라가면서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표현이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H 연필을 이용해서 모양을 살짝 다듬어 주세요. 굉장히 흐리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티가 거의 안 날 정도로 모양을 잡아주는 게 살짝만 다듬어주고 냅니다. 물 있는 데 표현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물 표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얇게 라인을 또 남겨도 됩니다. 그래서 지우개질 하면서 이렇게 라인을 좀 남기면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지면서 뒤에 있는 잎사귀가 같이 겹쳐져 있는데 조금 더 이쪽에서 어둠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풍경 드로잉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좀 더 디테일을 살려 나갈수록 드로잉보다는 소묘의 개념 또는 연필화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조금씩 계속해서 더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는 이게 이제 연필화가 되는 거죠. 또는 뭐 소묘라고 부르는 사이사이에 지금 뭔가 조그맣게 떠 있는 것들도 좀 보이죠? 이런 것도 좀 찍어주면서 잎사귀들이 좀 모여 있는 느낌인 것 같은데요. 아는 만큼 그리면 됩니다. 보이는 만큼 그리면 됩니다. 앞쪽에 있는 잎사귀들은 좀 크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풍경을 좀 이제 진행을 해봤고요. 어쨌든 이 풍경은 어떤 한 부분에 집중되는 거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잘 보일 수 있게 잡아주시고, 어쨌든 이제 주제 쪽으로 집중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야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풍경 드로잉을 해봤고요. 저번 시간에 연결해서 호수 느낌을 좀 이제 풍경 드로잉을 좀 진행을 해봤는데 조금 더 이제 호수를 인위적으로 조금 더 표현이 인위적인 이제 호수의 느낌 좀 내주기 위해서는 터치 느낌도 연필의 느낌도 약간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들어가는 선들을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지우개질한 것도 이렇게 좀 남겨놓으시고 그러면 비치는 느낌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정도쯤에 뭐가 하나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해서 만져야 될 필요가 있죠. 조금씩. 정말 지루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조금씩 이렇게 만져가면서 풍성해지는 과정을
밟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색깔이 앞에 있는 공간은 앞에 있는 나무와 뒤에 있는 나무들의 모여있는 부분의 색이 비슷해서 이럴 때는 어쨌든 이제 앞쪽에 힘을 조금 더 실어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거리감을 표현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됩니다. 배낭을 조금 손질하고 이렇게 해서 가볍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려볼 수 있는 풍경 드로잉의 느낌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여기 나무가 한 그루 더 뒤에 있는데 이 정도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쓰고요. 이제 21일이 됐네요. 새벽이라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새벽에 지금 진행해서 저도 중간중간에 막 졸려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편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함께하는 드로잉의 샴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